험지 출마론. 자, 험지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새누리당 뭐 텃밭 이런 용어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 유리한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쉬운 데 가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의 네임 밸류에 맞는 좀 어려운 데 가서 그리고 가서 야권의 검을 들고 한번 붙어서 이겨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의원님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 전 현직 지구당 위원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정봉준 전 한나라당 대표 이분을 김한길 의원과 광진갑에서 붙여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이고요. 예. 김한식 전 국무총리도 지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왔지만 이분도 서울로 차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봉준, 김한식 두 분은 지금까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분을 서울로 차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종로에 그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박영선 의원 그 구로을에 출마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자, 그 실제로 이런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초 갑이잖아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쪽에 이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뭐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뭐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하라는 게 뭐 이른바 험지 어려운 지역에 출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요구한 게 김성태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인데 김용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김성태 의원은 전 서울시당 위원장. 두 사람 모두 김용태 의원은 두 분이 다 또 비박 인사들입니다. 예, 비박이고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실 그렇죠. 김용태 의원은 양천이고 김성태 의원은 강서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두 분이 얘기한 분들이 지금 여기 뭐 다는 아닙니다만 오세훈, 조윤선, 뭐 이런 이해훈 이런 분이 다 일단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내 역학관계를 의식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을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게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자신들의 명분 확보도 있고 최근에 또 특히 이제 공천 룰에 관련해 가지고 친박과 비박이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른바 결선 투표제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친박과 비박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봉준 대 김한길 그리고 오세훈 대 박영선 이렇게 뭐 그림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저기 오세훈 의원도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전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몽준, 김항식 두 분도 뭐 대선의 꿈을 아직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먼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이미 여권 내부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일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거든요.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 좀 더 이른바 어려운 데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보다 더 먼저 나왔던 김무성 전 대표 당연히 다음 대선 출마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부산 말고 다른데 아니면 좀 어려운데 근데 김무성 대표조차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했던 것과 지금까지 전략 공천 절대 안 된다라는 것과 상치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거론되는 7명 중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은 한 명 있습니다. 아하. 이준석 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안철수 의원 지역구잖아요. 안철수 의원인 노원병에 명확하게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발언한 거 보면은 서울 동북 쪽쯤에서 자기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병이 안철수, 그다음에 이준석, 거기 또 노회찬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3파전이 되면은 좀 재미있는 선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 하나가 들어왔네요. 앞서 야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이 7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했습니다. 2명 빠진 가운데. 근데 여기서 유승희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위원들 가운데 벌써 3명이 물론 유승희 최고위원은 사퇴 본인의 사퇴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통합전당대회 하자라고 오늘 아침 조금 전 막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전당대회 자체도 저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통합전당대회라는 게 새정치연합과 정의당과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통합전당대회까지 말씀드리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유승희 최고위원조차도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문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는 그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구당모임 뭐 통합행동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좀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문안 두 분이 참석하는 뭐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승희 최고위원조차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고 최재천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정치적 촉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당의 투톱인 이정호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걸 억지로 뭐 육참골단한다고 자신의 측근을 총선 공천 안 주고 출마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 사태가 전 해결되기 어려운 단계로 이미 지났다고 보고 일단 어쨌든 문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전당대회 다시 열고 이거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촉박하다. 전당대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혁신전당대회. 어쨌든 그리고 주류 측에서도 이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겨울 자맹 떠나고 있는데요. 최종 종착지가 분당이 될지 아니면 복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런 육창골단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국면 전환용이다, 면피용이다라고 본다면은 탈당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진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 비대위 대 공동 선대위 그리고 전당대회를 고려하자라는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은 안철수 대표로서도 전 대표로서도 마지막 복귀를 위한 명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이 문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하기 전 상황입니다. 또 탈당을 하고 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뽑은 칼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작을지, 얼마나 강도가 높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 뽑기 전에 일단 결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